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솔라나 관련된 이야기를 추가 업데이트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 말고 이번에는 다른 관점으로 솔라나가 어느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에 따른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청산 비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총 청산 차트에서도 이제 솔라나 기반을 본다라고 하면 청산 차트가 롱과 숏의 교차 비율이 롱이 너무 많이 깨지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범주가 좀 적어진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롱과 숏에 있는 교차 비율이 적당하게는 맞아 떨어져야 그래도 가격이 적당하게 하락을 좀 해주면서 갈 수가 있는데, 롱만 계속 연달아 깨져주고 있는 포인트가 있고 숏이 생각보다는 덜 깨지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숏에 따른 미결제 약정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한동안 추이가 좀 변화 주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나왔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이제 아르헨티나 쪽에서 나왔던 민코인에 따른 영향 때문에 이제 이 프로젝트가 사기라고 밝혀짐으로써 94%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밈에 따른 효과가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레버리지 천상 사태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숏을 좀 가중치가 많이 왔다라고 볼 수 있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다 숏으로 갔었을 것이니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원체인 활동 감소 추이도 뭐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언락 일정도 이번에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복합적으로 이 해결을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 거냐, 어느 정도에서 이제 피해를 마무리를 하고 다시 유턴이 나올 거냐는 계속해서 이제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솔라나의 TVL부터 일단은 좀 계속 떨어지지 말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될 때까지는 좀 더 모니터링만 할 필요성은 전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있었던 이제 이 해당에 있는 솔라나 에코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쪽에서 뭐 G2나 이런 애들이 좀 더 힘을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점이 좀 아쉽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피터도 좀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그런 영향을 가져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언락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락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FTX 파산 매각으로 나오는 20억 달러 상당 비중인데요. 이게 이제 전체 물량의 대충 한 2%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당장 이 가격에 현실 반영이 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시장에 있는 판도가 한동안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의 주도를 했던 게 맞냐라고 본다고 하면 그건 맞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 시가총액 추이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코인이 무엇입니까? 23년도 기반에서 지금까지 시가총액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했던 추이는 단순 뭐 100억 달러 기반으로 단순 계산해도 1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도하고 있는 건 뭐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라나에 따른 추이가 회복기를 맞지 못했을 경우에는 알트코인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부분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분석을 따로 해드리기도 했지만 이 도미넌스 추이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심리가 좀 아직도 더 남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기존의 가장 변동성이 가장 컸던 시점이 이제 24년도 기반에서도 제일 많이 무너졌던 게 61.47%에서 54.68%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한 7% 정도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전체 시가총액 추이가 커졌기 때문에 이 도미넌스가 과거 대비보다는 내려가는 가속도 추이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솔라나의 밈 사태가 계속 지지부진하거나 또는 여기에서 해당에 있는 이 시스템 기반을 만약에 사용하려고 하는
추이가 좀 많이 줄어들거나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좀 안 좋아질 확률은 매우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전체 변경 후 소각량도 줄었고 인플레이션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한동안 힘을 못 쓰는 건 전 맞다라고 봅니다. 이것저것 다 집어치우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이렇게까지 30% 정도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이더리움과 비슷한 형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올해 신규 스테이블코인 상당수 트럼과 솔라나에서 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솔라나가 힘을 못 쓴다라는 것도 이번 전체적인 알트코인의 시장에 좀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제 솔라나가 좀 더 부근에서 좀 괜찮아질 거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20만원 초반대까지는 계속 이 구간에서 계속 맴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과연 트럼프 민코인의 그 다음 넥스트가 있냐, 여기에 더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 다음 밈이 여기서 등장을 할 수가 있을까에 따른 고민거리가 충분히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제 솔라나 쪽에서 극복을 해줄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에 따른 추이에 뭐 그렇게 큰 호재거리는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뭐 그냥 임팩트 있는 건 별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ETF 부분에 따른 기대감은 존재를 하긴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반등에 따른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어도 그게 오히려 최고점을 경신해 줄 수 있을 만한 정도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 그들도 이 기간에 따른 ETF 유입량도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태에 따른 이게 이제 민코인의 성장이 여기에서만 이제 마무리가 될 거냐 아닐 거냐는 아주 단순하게 보면 밈 자체가 솔라나인데 솔라나가 어찌 보면 SNS 그냥 트렌드 민코인 형태이기 때문에 SNS 자체의 트래픽이 감소가 되면 솔라나에 있는 밈 효과 추이도 거의 비슷하게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어그로를 좀 끌어주는 그런 밈이 또 등장을 해야 솔라나가 한 번 더 성장을 해줄 수가 있다. 그게 아니고서야는 현 시점에서는 되게 이제 좀 지지부진한 효과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의 가장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솔라나가 생각보다 못 간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알트코인 부분도 같은 길을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향적인 이야기를 좀 몇 가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트럼프가 이번에 엄청나게 이제 재원 효율적인 측면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적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코인은 아직은 기관에 있는 비중보다 고래 그리고 개인에 있는 비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의 해고 비중이 점진적으로 많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코인에 따른 매수 심리, 특히나 알트코인의 매수 심리는 그렇게 썩 개선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까지는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 감이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남아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정도로 가고, 여기에서 이제 중립금리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실적이다 보니까 통화정책에 따른 버프도 받기에는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따른 그런 뭐 어찌 보면 금리적 추이의 동향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인플레 부분적인 추이가 유럽에서 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너지 부분을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 쪽도 이제 금리 인하 부분에 동참에 천천히 둔화되는 모습을 내년에 좀 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뭐가 됐든 간에 금리에 있는 인하 속도를 좀 가중을 더 많이 두지 않고서야는 내년에 따른 기대감은, 통화정책에 따른 기대감은 좀 많이 줄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추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코인의 자산 시장에 많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내용 또 준비를 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코인베이스의 현물 거래량이 좀 많이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기간에 따른 이제 추이, 시장 진입에 따른 추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오히려 그게 이제 독이 될지 정말 득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든 이번에 이제 파이가 이번에 상장을 할,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아직 상장을 안 했지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이걸로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는 다들 알고 있죠. 상장이 되면 그 다음에 넥스트가 없는 그런 코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말이죠. 최근에 솔 레이어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이제 3월 초에 세미 알트장이 오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 높은 APR을 주장하는 부분이나 스테이블 코인 파밍하는 부분이 아마 이런 쪽으로 주도하는 시장으로 갈 것 같다. 저는 이 내용을 이제 퍼왔을 때도 이 내용이 공감이 됐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겁니다. 알트장이 너무 먹을 게 없습니다 뭐 해도 그 안에서도 먹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전체적인 이제 펀딩비 레이트 기반이 높아지는 코인들은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롱과 숏 사이에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교차가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따른 움직임도 좀 많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서도 말 그대로 인프라와 디파이 기반의 내러티브가 조금은 움직이고 높은 APR을 만들어내는 쪽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기대감은 전 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거의 마무리에 거의 이제 정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에 따른 추이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어떤 진통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솔라나는 그 이상에 따른 성장 동력을 보여줄 때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장적 동력을 같이 추가로 가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지금은 좀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잘해서 충분한 수익을 좀 가져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워낙 커지는 거는 이제 뭐 옙토스, 베라, 골렘, 뭐 스토리지 뭐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나머지 이제 못 올랐던 이번에 비트코인에 좀 힘부했었을 때 기간이 꽤 길었잖아요. 요때 이제 못 올랐던 알트코인들은 좀 쳐다보지 말자라는 차원으로 이번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